공군 제18 전투비행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측은 밀접 접촉자 등 100여 명 넘는 장병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강원도 내 교사 정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겸임 수업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 응급 진료 체계가 가동돼 병의원과 약국 등 1,9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됩니다.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LH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에서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도내에서 3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8 전투비행단은 어제까지 병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은 간부와 병사 등 2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 등 장병 160여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강원도 내 지역별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원주 12명, 강릉 10명, 속초 5명, 태백 2명, 춘천과 동해, 고성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5,979명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부가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정원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는 전임 교사 없이 선생님이 여러 곳을 순회하는 겸임 수업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겸임 교사의 하루를 박은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오전 9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수업 자료로 배운 건 복습하고 새로운 건 익히다 보면 어느새 종이 울립니다. 이제 막 1교시가 끝났지만 선생님의 발걸음은 이때부터 빨라집니다. 교무실에 들러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면 차에 타고 다시 두 번째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차로 30분 남짓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선생님의 원 소속 근무지인 미로중학교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나면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이런 식으로 외부 학교로 출근했다가 돌아오는데 바쁜 것도 있지만 교육 과정이 달라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수업 준비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역시 작은 학교인 근덕중학교에서도 과목별로 거의 매일 겸임 수업이 실시됩니다. 미로중학교에 소속된 기술과정 선생님도 이틀은 이 학교로 출근해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학교에도 기술과정 전임교사가 있었지만 교원 배정이 축소되면서 겸임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작은 학교의 겸임 수업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강원도 내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서 많게는 5개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멀게는 왕복 148km를 오가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 적지 않아 겸임을 맡는 자체가 일단은 부담입니다. 신규 선생님이라든지 운전이 좀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좀 찾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또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트럭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겁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업 준비는 물론 그 밖에 학교 업무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소속감이나 학생과의 유대감은 약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못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막 물어보거나 질문 같은 그런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교원 정원 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5,900명이 넘었던 강원도 내 중등교원은 내년에 5,500명대로 떨어지고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최근 20년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인 100명 남짓만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얼핏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사도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같지만 선생님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결국 작은 학교 교육을 위협하고 존폐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강원도 내 교원 정원 축소 현황과 문제점을 이어서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중등 교원 숫자는 2019년 5,817명에서 지난해 5,75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632명, 내년에는 5,541명까지 줄어듭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서 겸임을 맡은 교사는 늘어나 2019년 423명에서 올해는 482명으로 늘었고 내년은 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수가 적은 사람들이 감원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도 불안한 거죠. 다음에 내가 어디를 또 옮겨야 될까? 20년 이상의 노련한 교사들이 주로 겸임을 많이 맡았지만 갓 임용된 신규 교사는 물론 5년 이하 젊은 교사들도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규라 교직생활도 처음이고 겸임 교사제가 있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면허도 없고 차도 당연히 없는 상황에서 겸임 가라 하니까. 겸임 업무가 확대되면서 학교 업무 부담도 늘어나 다소 늘었다는 응답이 36.7%, 많이 늘었다는 응답도 26.5%나 됐습니다. 학교의 업무량, 총량을 줄여야 되고 작은 학교의 공통 업무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끊임없이 또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작은 학교에는 이미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 과목 전임 교사가 사라지고 음악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우에는 계속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도 겸임을 맡으면서 한반 수업을 여러 겸임 교사가 돌아가며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에 살고 작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피해를 받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려 하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강원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학급수에 따라 교원 배정과 정원의 기간제 교사 임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작은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꿈은 어떤 직업인지 그런 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진로 선생님한테 그걸 못 물어봐서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까먹거나.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내일부터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응급진료에는 보건기관과 병의원 842곳, 약국 1,097곳이 참여하며 25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공백이 없도록 연휴 기간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명절을 이유로 고향집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174명으로 구성된 추석 연휴 긴급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해 자가격리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2,500명에 달합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경비원의 약점을 잡아 욕설을 하고 돈을 갈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한 60대 A씨. 동료와 경비실에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반주를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입주민 B씨가 그 모습을 목격했고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리사무소에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경비직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주겠다며 B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에까지도 찾아가서 빌고 뭔가 좀 뭘 내놓으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툭 던져봤는데 덥석 불더라고. 근데 이것도 현찰로 가져오라고. 입주민이 요구한 금액은 300만 원. 1년간 술을 먹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약속에
A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고 차용증까지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100만 원은 통장에서 빼서 주고 200만 원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갖다 줬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입주민 B씨는 일주일에 3-4번씩 경비실을 찾아와 일을 못하면 관두라며 괴롭혔고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나 두고 볼 거야 너. 웃어? 야, 너 내가 손대면 나 흉기 안 되면 마 특가법에 안 걸려 너 반을 죽여놓고 있어. 1년간 이어진 괴롭힘을 참으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부쩍 뛰잖아요. 그러고 다닌다는 게 엄청 힘들었죠. 게다가 경비원이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돈을 빼앗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줘놓고 내가 자기가 돈을 변제해달라 해서 그럼 차용증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걸 잊어먹어서 안 가져오니까. 춘천경찰서는 B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수사를 벌여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동사업단 전 소속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LH 직원 57살 A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다른 직원 56살 B씨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5년 LH 소유의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6년 되팔아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가 12월 강릉역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7년 동해 북부선 개통을 위해 109인 강릉역에서 올해 안에 사업의 첫 삽을 뜨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당초 예산 요청에 938억 원보다 120억 원 더 많은 1,058억 원이 반영돼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는 총 연장 111.7km로 총 사업비는 2조 7,408억 원입니다. 속초해양경찰이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험예보는 태풍 등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때 연안 해역의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속초해경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동해상에 높은 파도가 예보됐다며 해변과 방파제 등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에 이어 속초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춘천의 아파트가 2억 원을 넘어서 지난달 2억 2,659만 원에 달했고 속초도 지난달 2억 80만 원을 기록하며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주는 1억 9,921만 원, 강릉은 1억 9,641만 원으로 나타나 2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값이 뛰는 이유는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교통 인프라 확충, 비규제 지역인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맞춤형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